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우리 손으로 바로 이 지구에 인공 태양을 만드는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바로 그 야심찬 기술, 핵융합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구에 태양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요? 그런데요, 이 질문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하나씩 같이 뜯어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핵융합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그 뜨거운 걸 담는 그릇, 토카막, 그리고 핵융합로의 숨겨진 심장, 디버터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융합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태양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지구에서 만들려면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핵융합,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가벼운 원자핵들을 합쳐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게 바로 지난 45억 년 동안 태양을 빛나게 한 바로 그 힘의 원천이죠. 지구에서는 주로 중수소랑 삼중수소를 연료로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어려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태양은요, 자기 자신의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원자핵들을 그냥 꽉 눌러버려요. 그래서 억지로 핵융합을 시키는 거죠. 하지만 지구에는 그 정도의 중력이 없잖아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어떤 과학자분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했어요. 이 원자핵들이 서로 플러스를 띠고 있어서 계속 밀어내기만 하거든요. 이걸 억지로 합치는 게 마치 뽀뽀하기 싫어하는 남매를 억지로 시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반발력을 이겨내야 뭐라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아낸 해법이 뭐냐? 바로 온도입니다. 압력이 부족하면 온도로 밀어붙이자 이겁니다. 그것도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무려 섭씨 1억 도. 상상이 가시나요? 이 정도 초고온 상태가 되면 입자들이 너무 빨라서 서로를 피할 새도 없이 그냥 쾅 하고 부딪혀서 합쳐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럼 1억 도까지는 어떻게든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다음 질문이 바로 나오죠. 대체 이 뜨거운 걸 어디에 담아둬야 할까요? 그렇죠. 1억 도짜리 플라즈마. 이온화된 기체 상태인데 닿는 건 뭐든지 그냥 녹여버릴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여기 한쪽에는 태양의 중심보다도 뜨거운 플러스 1억 도의 플라즈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열을 제어하는 해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또 다른 극한, 마이너스 269도의 차가움이에요. 이 초전도 자석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자석들이요, 토카막이라는 도넛 모양 장치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자기장 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기장으로 뜨거운 플라즈마가 벽에 절대 닿지 않도록 공중에 붕 띄워서 가두는 거죠. 와, 정말 뜨거움과 차가움의 완벽한 조화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핵융합 반응이 항상 100% 완벽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융합로의 숨은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걸 소개팅 파티에 비유하면 딱 맞아요. 우리가 연료 입자 100개를 파티에 보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중에서 실제로 짝을 만나서 핵융합에 성공하는 커플은 딱 한 쌍,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짝을 못 찾은 나머지 99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디버터가 나섭니다. 디버터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째, 반응하고 남은 뜨거운 플라즈마나 불순물들을 안전한 길로 안내해서 빼내는 배기구 역할을 하고요. 둘째,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과 입자들을 혼자 온몸으로 막아내는, 말하자면 충돌 완화 패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반응하지 않고 남은 소중한 연료들을 다시 모아서 재활용까지 합니다. 정말 똑똑한 배기 시스템이죠. 이 디버터는 녹는 점이 아주 높은 텅스텐으로 만드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텅스텐이 열에는 강한데 유리처럼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자들이 머리를 썼죠. 커다란 한 덩어리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작은 블록 여러 개를 이어서 붙이는 모노블록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의 최전선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리더로 떠오르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타임라인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사실 한국은 국제 공동 프로젝트 ITR에 디버터를 공식적으로 공급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과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단 4년 만에 독자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디버터를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전까지 해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 K스타가 세운 1억도 48초 기록. 이 기록의 진짜 핵심은요, 바로 이온 온도에 있습니다. 핵융합이라는 건 결국 연료 입자인 이온끼리 부딪혀야 일어나는 거거든요. K스타는 바로 이 주인공, 이온의 온도를 1억도로 48초나 유지한 거예요. 단순히 전자 온도만 높인 다른 기록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말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거대한 국제 프로젝트 ITL의 디버터 총괄 책임자가 직접 한국 연구진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을 정도입니다. 아니 대체 그걸 어떻게 해낸 겁니까? 하고 자문을 구했다는 거죠. 이건 뭐 기술 리더십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꿈의 기술, 핵융합을 상용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 기술의 핵심은 고온 초전도체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되게 뜨거울 것 같지만 이것도 영하 196도의 엄청난 저온이에요. 하지만 기존의 영하 269도에 비하면 훨씬 따뜻한 셈이죠. 덕분에 훨씬 값싼 액체 질소로 냉각할 수 있게 되고 자기장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작고 효율적인 핵융합로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미래를 향한 우리나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세계 최고인 스위스의 12테슬라 시설을 훌쩍 뛰어넘는 무려 16테슬라급의 차세대 시험 시설을 우리가 직접 짓고 있습니다. 이 미래 기술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가겠다는 거죠. 하나의 과학적인 꿈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전 세계가 뛰어든 치열한 기술 경쟁의 장이 된 핵융합. 과연 이 인공태양이 우리 집 전등을 환하게 밝혀줄 날은 언제쯤이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